한 주간의 HR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확산세 지속 및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 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 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서구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의 적발사항 중 132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일 2021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는 11개 우수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일터혁신 방향에 대한 노사 전문가들의 토론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명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 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전국 고용센터 상담원 및 민간 고용 서비스 종사자 대상 직업 진로 지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애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현장 고용 서비스 종사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 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임금 근로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또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쪼그라들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줄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7일 발간한 2017년 국민 이전 개정에 따르면 생애주기를 볼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노동소득은 45세에 3,354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28세부터 흑자 구조를 나타낸 뒤 은퇴 시기인 59세 이후에는 적자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진입하는 시기는 1년 늦춰졌지만 최대 소득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이후 특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절반 이상은 일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은 반면 4명 중 1명은 더 오랜 시간 일하면서 더 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가 직종별로 완전히 상반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CJ 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의 택배기사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택배기사 10명 중 9명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택배 물량이 몰리는 명절 등 성수기에는 41%가 14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심 등 휴게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항공서비스 업체가 유통업체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직원을 임대 파견해 고용을 유지하는 직원 공유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해고를 피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업황이 회복되면 이들을 복귀시켜 숙련된 인력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여행업체가 장기간 무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폐업하고 있고 항공, 호텔 등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일본 시도에 눈길이 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세계여성이사협회, 여성변호사회 등 여성 커뮤니티와 대학 등의 분주히 접촉하며 여성사회이사 후보 물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이사회에 여성 등기 임원을 최소 1명 포함하도록 의무화돼 여성이사 선임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둬야 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8월까지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구조조정 바람이 거셉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차는 큽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유인력을 정리하는 군살 빼기인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한 제살깎기식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83%인 1,7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줄이어 무너지면 실업 쓰나미를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고용지원 확대와 구조조정 연착륙 유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징계 해고를 두고 열리는 재심위원회를 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켰다면 징계 절차가 위법해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코카콜라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도 코카콜라 소속 임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은 인사위원회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기간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사측이 계속 기간제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